안녕하세요. 2022년이 밝았네요. 2020년 1월에는 2020년도 7급 공무원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법이죠. 7급은 9급은 행정법 총론이고 원칙대로 하루에 한 개씩 보는 걸로 하고 쉬운 것들은 조금 두세 개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려운 것들은 하루나 이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판례들이 좀 있어서 강론들이 좀 끼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강론들은 잘 안 보시잖아요. 그죠? 그냥 대충 보시고 잘 모르시고 개별 법률 다 봐야 되는데 그런 거 모르시는 것 같아서 여기서는 되도록이면 판례들을 제가 찾을 수 있는 것들은 다 찾아볼게요. 근데 제가 원래 판례를 공부하려면 판례 평석을 쓰시면 잘 알겠지만 1심부터 봐야 되거든요. 대부분 판례는 다 볼 수 있는데 1심은 아시겠지만 법조인이 아니면 볼 수 없잖아요.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공개되지 않는 것들은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건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좀 사실관계가 투명하지 않을 케이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수강하고 계시는 교수님이나 강사님들 컨택해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또 좋은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셔도 되고요. 이메일은 공개돼 있으니까 보내주시면 되고, 혹시 이거 하는 중에도 이해가 안 되거나 아니면 급하게 다른 문제, 다른 연도의 문제 중에 행정법 관련되는 건 다 풀어드릴 수 있어요. 저도 기출문제는 지방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행정사 다 다운받아가서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다 해주는 것은 아직 질서가 잡히지 않아서 너무 중구난방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국가공무원 7급, 9급, 그 다음에 행정소송법 쪽에서는 세무사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세무사 시험이 쉬웠나 봐요. 시위한다고 그러네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는 그냥 뉴스만 지나가다 와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거나 있으시면 해보세요. 질문해 보시면. 개인적으로 설명드리기 곤란하거나 그런 것들은 문서로 보내드릴게요. 왜냐면 개인적 설명이라든가 필요한 것들이 좀 다를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제가 공개하거나 하는 걸 되게 안 좋아해요. 드러나는 걸 별로 싫어하는 성격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도 없고요. 그러나 보내주신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답변할 수 있는 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보겠습니다. 공범관계네요. 판례 4개 써놓고 옳은 거 답답하죠. 그죠? 근데 이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러려면 법률을 다 써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 국가공무법을 다 외우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강론은 기본적으로 문제 출제에 어려움이 있어요. 왜? 이게 이론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강론은 기본적으로 개별 법률의 현황, 개별 법률의 해석의 문제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또 모든 개별 법률의 해석을 판례를 다 낼 수 있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다 보니까 나와버리면 모르면 못 맞추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운에 기댈 수밖에 없어요. 강론은. 물론 다 공부하면 좋겠죠. 그 일일이 판례 다 찾아보고. 근데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수험생들한테 그건 굉장히 피곤한 일이라는 거죠. 중요한 판례들은 다 알고 있는 거고 그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한번 판례를 볼 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시면 다른 판례 나와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관련 판례들은 다 찍어 올려 드릴게요. 찾을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설명해 보도록 하죠. 7907 나영이네요. 제가 받을 수 있는 사이트 뭐죠? 사이버 고시센터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보시면 알겠고 공범관계는 특별한 설명은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양이 엄청 많고 또 그 필요한 기본적인 강의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을 통해서 또는 수강하고 있는 강의를 통해서 획득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출문제 중심으로 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고 하고 있고 또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부분 제가 또 행정법을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이런 거 이렇게 보는 게 더 합리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만 설명하는 거고 제 설명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합격을 보장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제가 틀린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 이해하는데 조금 도모한다? 그 정도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제가 설명이 틀렸거나 그러면 혹시 바로 알려주세요. 고칠게요. 왜냐면 저도 말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어느 쪽에 편중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건 상호 소통하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죠. 다 판례예요. 4개 다. 징계권자가 임용권자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의 구체적 행위가 지방공무원에서 징계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판단할 재량은 있지만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명백하다면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의무가 있다. 많이 본 판례죠. 이건 어렵지 않죠. 여러분 책에도 나와 있고요. 그죠? 아마 강사님 책에도 나와 있는 판례입니다. 즉 그러면 징계를 해야 할 거냐? 왜냐하면 어떤 징계를 할 것이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5가지가 써 있잖아요. 그죠? 파면, 해임, 감봉. 그래서 뭐예요? 징계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뭐가요? 결정 재량인 거고. 그죠? 어떤 종류의 징계를 할 거는 선택 재량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인데,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할 거냐, 문제. 그럼 징계 사유가 발생할 거고, 징계 의결권자가 누군지 결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징계 의결 요구가 의무성이냐. 그 69조 1항 해석이라는 거죠. 해석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해당하면, 그죠? 판단이죠. 재량이 있겠죠. 해당하는지 아닌지 합리적 판단, 객관적 판단, 그죠?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 요구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해당하면은 판단이죠. 재량이죠. 재량. 할 거냐 안 거냐 판단. 물론 자의적 판단은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해당한다고 생각되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징계 의결을 요구를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징계 절차가 개시되겠죠. 여기 또 나와 있잖아요. 7조에 보시면 요구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죠. 보세요.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죠. 그럼 인정될 때 판단 주체는 누구예요? 임용권자죠. 이 사람이. 그죠? 의결 요구권자죠. 그러니까 여기 써 있잖아요. 징계권자에서 임용권자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치? 그러고서 징계 의결 절차를 하겠죠. 또 그러면 아시죠? 징계 의결 절차에 어떻게 돼요? 징계 혐의자에 대한 뭐가 있어요? 절차적 권리 보장이 있겠죠. 쭉 법률에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의결을 나왔어요. 징계가. 그럼 징계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죠? 근데 여기도 특별했으면 징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세요. 징계 의결을 집행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 시한 내 이를 집행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죠? 물론 가볍다고 할 때는 뭘 할 수 있어요? 심사 또는 재심사에서 청구할 수 있을 뿐이죠. 그 전유 법률 해석은 그럼 이제 징계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처분사유. 그죠? 항상 불이익 처분할 때. 여기 나올 때 항상 고심할 거,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들어가서 그죠? 감경될 때, 소송 후 대상 기억해 두세요. 그죠? 어떻게 하는지, 그런 피고를 누구로 하는지, 행정심판 가서 냈을 때, 그죠?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처분사유 추가 변경도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이건 당연한 거라 다 아실 수 있는 판례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판례가 2개. 다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걸 이제 베낀 거죠. 명백한 경우 의무가 있다고 보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이제 옮겨 쓰신 거죠. 2번 보시죠. 정년 퇴직 시 구비서류가 요구되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적 증명서에 기재된 실제의 생년월일이 아니라 공무원 임용 당시 공무원 이사기록 카드에 기재된 생년월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겠죠. 아주 유명한 판례예요. 뒤에 나오겠지만 아주 유명한 판례. 즉 정년 산정의 기산점이 어디냐 60대를 그러니까 실제의 생년월일과 임용카드 제출한 생년월일 상이한 거죠. 인사기록 카드겠죠. 상이한 경우 어떻게 하냐. 사법관계에서는 둘 중에 어떻게 하기로 하면 명시적 묵시적 합의가 있는지를 살펴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즉 이 판례 이전에 지금까지 판례는 어떻게 됐냐?
제출 문서상의 생년 임용 당시 기록된 카드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런 쪽에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근데 이 판례 공법관계에서는 법률의 해석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가족관계 기록부에 등재된 실제 생년월일로 해버리는 거예요. 다르죠? 다를 거 아니에요. 3 보면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호적 정정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판례 이후 호적 정정이 엄청나게 일어났죠. 왜? 보통 1년 정도, 2년 정도 그렇잖아요. 또 그 당시에는 출생신고를 늦게 했네, 늦게 했네 이런 일이 많았잖아요. 근데 보통 어떻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정년하신 분들이 그죠? 지금 호적 정정하신 분들 급여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보통 1억 미만이겠죠? 한 7, 8천 될 거잖아요. 고위공무원이니까. 그죠? 그럼 그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 돈 벌려고. 정정 연장려고 하는 거지. 그죠? 정년에 관한 법률을 보시고 원래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이 71년 8월 1일 날 신규 임용됐어요. 그러니까 생년월일이 48년이잖아요. 그죠? 교육공무원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알았어. 자기가 생년월일이 틀리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 그래서 49년으로 바꾸려고 호적 정정을 했어. 법원에서.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사기록 카드를 변경해야 되겠죠? 근데 거부했어. 그래서 이 사람이 나의 정년은 2019년 12월 31일이라는 걸 확인하는 공무원지 확인해소를 제기했겠죠. 무슨 소송이겠어요? 공법적 당사자 소송이겠죠. 공무원 지위 확인이잖아요. 실질적 당사자 소송이겠죠. 그랬더니 원심은 어떻게 판결을 했냐? 보세요. 원고에 대한 병렬은 어떻게 돼요? 임용 신청 당시 출생 연호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됐냐면 정년이 10월 30일이니까 호적 정정을 이거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1월 정정이 얼마 안 됐는데 1월 30일 앞두고 정전 신청을 하고 그 호적 정정된 생년월일로 정년 연장 신청하는 건 신의 측에 반한 신의성신에 반한다고 허용할 수 없다라고 판시를 했어요. 이게 이제 기존의 이쪽 판례들이라고 사법관계에서 판례들이라고. 그랬더니 당해 판례가 어떻게 됐냐? 당해 판례 범주를 봤더니 어떻게 돼 있다? 인사기록 카드를 계속 정리하도록 돼 있고 변경시처록 하도록 돼 있고 정년 신청할 때 뭐예요? 가족관계는 증명서를 내도록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 법률 해석에 따르면 어떻게 정년의 기산점은 정년 산정의 기산점은 어떻게 하기로 법률이 해석된다? 가족관계 증명서에 기록된 실제 생년월일 기준으로 한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한 거지. 하나는 해결했어요 이제. 그죠? 이건 해결했죠? 그래갖고 이제 호적 정정에서 들어왔으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호적 정정하는 게 신의 측에 반하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해서 쭉 설명하고 있죠. 보세요. 법률관계 당사자는 상대의 배려에 형편에 어긋나 신뢰를 저버린 내용, 권리행사학을 의무를 인한 아이들의 추상규품으로서 부정하기 위해서는 신의를 공유했거나 객관적으로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었다 하고 이에 반하여 권리행사 정의가 용인될 수 없을 정도에 이루어야 하냐 이거죠. 그래서 원심은 신의성실에 반한다고 봤거든. 근데 대법원은 이 판례에서는 뭐라고 봤어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야 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판례를 어디서 주로 보고 있느냐?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판례에서 보게 된다 이거죠. 밑에 판례도 똑같고요. 이해되셨어요? 스토리 자체를? 여러분들은 여기서 보게 될 거예요. 여기서. 이 판례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판례는. 왜? 이 판례 이후부터 이제 실제 생년월일로 한다는 게 굳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공법관계에서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호적 정정 신청이 늘어났지. 물론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양아치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자기가 가진 권리를 행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것도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를 해버렸으니까. 이해되셨어요? 이 판례는 기억해서, 사실은 이 판례는 노동법에서 나와야 돼요. 노동법에서. 이걸 행정법에 국한시키기는 좀 그래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단지 신의 측 갔을 때 우리가 신의 측 했을 때 여러분들 주로 신의 측의 보호 대상자가 누구였어요? 처음에 상대방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안에서는 어떻게 돼요? 과연 행정청이 보호 대상자가 될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좀 더 엄격하게 해석한 거죠. 처분의 당사자가 보호받을 때보다.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기본적인 내용은 써놓고 있고요. 강론이니까 이게 나온 거고, 총론이면 신의성실 이게 나왔을 거예요. 3번 보세요. 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실질적인 보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지급을 구하려면 국가공무원 법령 등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 지급 근거가 명시된 규정이 있으면 족하고 보수 항목이 국가 예산에 계산돼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이것도 굉장히 여러분 책에 없어요. 교수님 책에는 없더라고 제가 뒤져보니까. 주로 뭐에서 문제돼요? 수당이에요, 수당. 실질이 보수에 해당하는 금원. 이게 뭐 전부 수당이야, 수당. 자, 이해되시죠? 느낌이? 기본급에 관한 사안이 아니라고. 수당에 관한 거고.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수당? 저도 공직 생활을 해봤지만 공무원의 수당이 기본급이하고 거의 비슷해요. 더 많을 수도 있나? 더 많지는 않아. 더 많을 수도 있죠, 어느 때는. 이해돼, 이제? 막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수당의 지급 요법은 어떻게 돼요? 수당 유형과 수당 금액이겠죠? 수당 유형은 어떻게 돼요? 근로조건 법정주의란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수당의 액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준다. 이 뜻이 이 두 개가 구별이 돼야 돼. 왜? 우리는 예산 범줄주의가 아니니까. 예산 의결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근데 그 예산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문제가 생기겠지. 그죠? 이게 안 하면 수당을 막 줄 수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직원들한테 돈을 많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국가 예산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쭉 써놨어요. 보시라고. 수당 유형이겠죠? 법정주의 쭉 보시죠. X는 여기 돼 있죠. 예산은 범위 안에서 필요한 수당을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이 여기 재면 무슨 수당이 얼마를 주겠다가 써 있겠죠? 그렇죠. 여기 보세요. 첫 번째 판 보세요. 여기는 뭐예요? 공무원이 일반인과 비교해서 수당 산정에 있어서 불리한 입장이 있으니까 이건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냐라는 판례가 있었어요. 그러나 뭐가 있어요? 불가피한 선택이다. 평등원칙에 침해한 것을 할 수 없다. 그죠? 근로기준법보다 적은 수당이 지급한다 하여 불합리한 차별이라 보기 어렵다. 이런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이해되셨어요? 이것도 기억하고 계세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판례는 뭐냐? 초과 근무 수당이란 말이에요. 근데 초과 근무 수당을 이 사람들이 지급해 왔어. 쭉. 근데 실제 초과 근무 시간에 비해서 편성하여 달리 볼 건 아니다는 거죠. 적게 줬다 그래서 달리 볼 건 아니다. 왜? 이 사람들이 계속 줘왔거든. 왜냐면 보세요. 실제 초과한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지급해온 사실이 있어. 이해돼요? 두 번째는 뭐야? 육아수당이죠. 육아수당. 그치? 이 육아수당은 어떻게 돼 있냐? 다른 법률에 있어. 영아보육법에. 근데 이게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수당 유형의 법률적 근거가 없어. 법정주의 없. 그러니까 어떻게 예산상 계산이 됐겠어? 안 됐겠어? 안 됐겠지. 그러니까 신청할 수 없어. 이해되세요? 이거 법원 공무원들이에요. 법원 공무원들. 느낌 오시죠? 두 번째 이거 뭐냐? 근무조건 법정주의 보시죠. 이건 뭐냐? 공익법무관들이야. 34기인가 뭐 그래가지고 집단적으로 38명인가 신청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 특정 업무 경비가 있었어. 지급해 왔어. 특정 업무 경비를 다 받았어. 근데 이제 이게 연금 신청할 때 받을 때 이게 포함되냐는 거지. 기본급에 쉽게 얘기해. 연금 산정 기준에 포함되냐 이거지. 근데 뭘 했냐? 특정 업무 경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연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안 된다고 해서 니들이 초과적으로 초과연금을 받았다 그래서 그걸 반환 취소 청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취소 청구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나머지 세금 관계는 문제냐면 세금도 냈는데 왜 이거 안 쳐주냐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건 기본소득월에 포함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 나중에 따로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특별한 건 없어요. 이해되세요? 전부 뭐에 관한 문제예요? 수당에 관한 문제라는 거죠. 수당의 유형, 액수. 왜? 이해되시죠? 예산 절감, 예산 절약 뭐 이런 느낌이죠. (4번) 보세요. 국가공무원이 근고 이상의 형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을 경과하라고 형이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면 이미 발생한 공무원에 대한 당연퇴직 효력은 소멸한다. 아주 좋은 문제죠. 왜냐하면 당연퇴직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해요. 이게 자 보세요. 당연퇴직은 어떻게 돼? 행정행위예요? 아니죠. 자, 행정행위는 뭘 하겠어요? 취소해버리면 소급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직권 취소하면 소급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느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당연퇴직은 어떻게 돼요? 당연퇴직 사유가 없어졌다 그래서 소급해요? 안 한단 말이야. 그 느낌 때문에 그래. 그 느낌이 굉장히 중요해. 기간이 경과했어요? 60원 형 선고 효력이 상실해요? 그럼 직접적으로 당연퇴직 효력이 소멸하냐? 그럼 공무원 지위가 회복되냐? 이해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분의 취소의 소급효율을 머릿속에 두고 있어야 돼, 생각을. 그래서 당연퇴직은 처분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더 의미가 있다는 거. 자, 보시고, 자, 전놨고. 봅시다! 사례 하나 봅시다. 세 개가 있어요, 세 개가. 똑같은 사례가. 이 사람들, 세 사람이 다 이것과 관련돼요. 그래서 하나만 뽑았어요. 이 사람이 95년도 6월 20일 철도청으로 입사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입사 도중에 2001년 8월 14일 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어. 그래서 뭐예요? 당연 퇴직 사유가 발생했겠죠? 그럼 공무원 신분이 바로 법률에 의해서 효력이 소멸하죠? 근데 몰랐어, 철도청이. 그래서 계속 근무해 왔어. 근데 철도청이 2005년 1월 1일 철도공사로 옮겨가. 그죠? 민영화되죠? 그러면서 뭘 하게 돼요? 고용 승계가 이루어지게 돼 있다고. 그러고 나고 이 사람이 승진이 됐어. 그래서 쭉 근무해 왔죠. 근데 2008년 3월 13일쯤에 언저리에서 알았어, 이 사람이. 2001년 8월 14일 날 이 사람이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해서 공무원 신분이 상실한 거야. 그러면 2001년 날 임용관계 어떻게 되냐? 무효라는 거지. 자격요건 결여야. 그죠? 민사규정이겠죠? 왜냐면 철도공사는 민법관계니까. 그래서 취소 통지를 한 거지. 그 사람 그래서 다툰 거예요. 왜 그러면 2005년 1월 이 사람이 입사가 무효냐? 그 법률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도청장은 뭘 하게 돼 있어? 소속 공무원 중이잖아. 공무원이어야 돼. 또 철도기본법부 25조 보시면 고용승계 중에서 철도청 직원 중이어야 돼. 근데 이 사람은 2001년 8월 14일 날 철도청 직원의 지위를 상실했죠.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거야. 그러니까 2005년 1월 1일 고용승계 신규 이때 임용 자체는 어떻게 돼? 자격 없는 자에 대한 임용이죠. 무효다 이거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장한 게 어떻게 돼요? 지났다 이 말이야. 8월 14일 확정됐고 2년이 지나버렸죠? 그러면 어떻게 해? 당연 퇴직의 효과가 소멸하면 어떻게 돼? 이 사람은 그러면 공무원 지위가 회복되는 거냐? 그러면 회복됐다면 어떻게 돼? 이 사람은 공무원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2005년 1월 1일 철도공사의 임용행위는 적법한 것이 되죠? 그래서 이걸 다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논리가 나오는 거라고 머릿속에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해되셨을 거라 생각하고 똑같아요. 당연퇴직은 효력이 없다는 거. 원래 이 세 개는 똑같은 다 보시죠. 직원 임용행위죠.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계속 그 사안들을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강론들은 판례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안 접하면 한눈에 안 들어오니까. 총론이야 여러분들 이론적 공부를 되게 많이 하시니까 그림이 많이 그려지시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설명들을 하고 총론들은 판례가 있으면 제가 찾을 수 있는 한은 키보드 워리어니까 찾아서 해드릴게요. 못 찾을 것도 있어요. 그건 이해해 주세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